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성태입니다. 예. 네, 이준석 후보가 2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네. 아침 방송에서도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인석 후보의 그 결심이라는 것은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이제 아주 고차원 방정식의 문제를 갖다 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답을 못 맞히니까 어제 이제 본인의 입장이 그 답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직접 밝혔는데 자신으로 다니라.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고 자신으로 다니라는 그 길은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단일화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종지부를 이제 오늘 더 확인 사살하는 그런 이상의 의미도 또 갖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아마 이 단일화 늪에 빠져 있으면은 중도 무당층을 비롯한 흔히 말하는 또 이재명 후보 지층에 있던 그런 실망 세력들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지지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 김무성 후보 그늘에 이제 갇히겠다는 그런 우려를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이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 올 표심이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인은 지금 이제 네. 박스권에 갇혔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주춤한 이유가 네, 9% 10%대에서 이게 좀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그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 하잖아요. 사표 방지 심리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더 지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혹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얘기가 유권자에게도 좀 와닿았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예. 지난주 예. 후반부에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시간 마냥 끌면서 그러면 결론은 이준석 후보가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이재명 지지층에서도 이탈해서 오는 표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6대4나 7대3 정도로 합리적 보수에서 이준석으로 갈아타는 그런 유권자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찍으면은 사표된다. 그런 걸 이제 당에서 캠페인으로 사실상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같은 사람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은 단일화는 계속 완전히 물 건너가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일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단일화라는 것은 후보와 후보 간에 정말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의 그 진정성이 서로 인정되고 그렇게 해서 양보하고 또 배려받고 이런 가운데 극적인 단일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까지 봐라. 너들이 지금 한 방식은 좀 정치공학적이고 물리적으로 당권 줄게 총리 이야기 했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됐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위한 어떤 그런 식의 이준석 후보에게 접근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언론 기사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느 단일화가 그렇게 공개리에서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됩니까? 아주 그냥 긴밀하게 정말 엄밀하면서도 그러니까 신뢰로 서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밑그림을 만들고 최종 결심을 구하는 그런 어떤 그게 또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게 그게 단일화 작업인데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마치 필승 공식처럼 이야기했지만은 그 필승 공식도 너무 오래 이렇게 끌어버리면 식상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이라도 대선 전략을 빨리 수정해라.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어제부터 이제 그런 당의 입장을 제가 전달도 하고 하죠. 대표님 말씀대로 단일화가 너무 공개적이었어요.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에 찾아가서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막 비판하고 압박도 했잖아요.
어떨까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원 전략을 다 쓰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는데 그런 게 대표님 보시기에는 와닿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단일화 네. 압박 전략이라든지 뭐 업소 전략 뭐 네. 다양하게 다 했어요. 다 했죠, 다 다 했어요. 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진정성이 결여되면서 어떤 그 물리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계산의 방식으로 이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개혁신당이 이준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멀쩡한 당 대표였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당정 관계가 성비범으로 만들고 징계 윤리위원회 징계까지 해보여가지고 그렇게 내쫓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처절한 자성과 반성이 있어줘야죠. 또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 측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나 또 윤석열 측근 흔히 말하는 호가 호위 세력들이 정말 패족을 선언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그런 집권 세력, 뭐 집권당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그런 처절한 그런 자정놀이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이렇게 단일화 협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다 빼놓고 그냥 1+1은 2가 되는 그런 도식적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지금은 인석을 땡겨버리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접근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런 방식으로는 자신이 여기에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뭐 전제된 그런 단일화를 본인이 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대략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주면 그건 단일화가 된다 이야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 있고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니까 내일을 최종 시한으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후보가 내일 최종 시한이라고 하니까 오늘 미리 기자회견하고 안 하겠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까? 이제 그러면 아예 끝났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밤 마지막 이제 TV 토론에 있잖아요. 상당히 이번 이제 대선 출마에 가장 큰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우리 유권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돋보일 게 당연히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후보도 아주 아프게 때릴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12.3 비선계엄이 있어서 이 조기 대선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데 반성하지 않는 그분 그 측근 호가 소위 세력들이 여전히 당의 중심에 서서 이 대선 전략을 수립하고 막판에 한덕수하고 후보 단일화까지 그려내는 그런 뭐 볼상사나운 모습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 민주화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아주 세게 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선명함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먹히려면은 저 친구는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 친구는 결국 언젠가는 단일화 할 거야. 뭐 그런 프레임에 씌여 있으면 그 말빨이 먹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늘 TV 토론을 앞두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 이걸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도 보이고 지지율도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한 번 드셔도 됩니까? 아니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제가 한 2, 3일 전부터 뭐 방송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단일화에 너무 되지 않는 단일화에 너무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뭐 이 채찍기가 당근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갑질 비슷한 행태로 단일을 촉구하는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이 뭐 내키지 않는데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건데 그 안 하는 걸 억지로 뭐 우리가 수단 강제화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 자신도 지금 지난 3년 동안 타협하지 않는 이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의 이 입법 권력이 대충돌을 하니까 3자적인 입장이고 제3당적인 입장 개혁신당이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 망조가 들었다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는 결론은 언젠가는 국민들이 심판과 청산을 해줄 것이다. 진짜 그렇게 맞아 들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12.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따른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져가지고 헌재에서 지난 4월 4일 파면 결정이 있어서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됐고 이미 심판이 이루어져 버렸고 그러면 한 사람 남은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청산의 대상인데 이 청산의 대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그런 정당이 절대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 기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 조기 대선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그게 이재명 후보를 청산하는 길인데 그리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처절한 참여와 반성, 사죄를 국민들에게 진정 있게 계속 해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 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런 이미지 이걸 완전히 꺼버리고 절연한 채 또 당은 이 비대위 체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윤석열 측근의 호가 호위 세력들의 지금 좀 몇 명은 다음에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심지어 배지 몇 개 떼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잘못됐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이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보수 정치는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다. 이런 뭔가 자정의 노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대표님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김문수 후보하고 공동 유세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제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유세 현장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 친윤 구태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유세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해서 지금 친한계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의 이 자질론, 뭐 그분의 인물론, 이거는 저도 같이 뭐 노동운동을 한 선배지만은 정말 평생을 청렴하고 정빈하게 살아오면서 늘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 노조운동 때도 노사정위원 때 노동부 장관 때도 대기업 정규직 뭐 중심의 이런 공공금융, 흔히 말하는 뭐 하이트칼라 노동운동보다는 저 영세한 중소기업 이런 업종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을 늘 위에 챙기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김문수 카드를 잘 우리가 포장하면 되는데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바타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들, 즉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계속 어울려서 이렇게 거구적인 그런 입장을 유지하면은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저하고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가 하면요. 이게 정치를 좀 알고 또 뭐 이렇게 큰 판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 PK, TK 지역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 지역 그 기반을 이제 공고히 다지면서 결집이 웬만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집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이제 상승시켰던 것이고 이걸 이제 이기려면은 의미 있는 성적표를 손에 쥐려면은 결국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은 니네 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그 내란에 대한 책임을 니네들이 어떻게 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모습을 눈뜨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선긋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의 캠프에서는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이번 선거를 이재명과 윤석열 이 내란 프레임으로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김문수 후보의 그런 청렴 청빈하고 정말 올곧은 삶을 사는 그런 인물론이나 또 자질 그런 정책 비전이 우리 수도권 유권자들 중도 무당층에 읽혀서 결국은 지지율이 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요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뭐 또
뭐 지난번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 5.18 기념 그때 45주년 5.18 그런 날도 뭐 그 전날 뭐 정호연 전 특전사 사령관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광주 진압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해 뭐 선대에 뭐 고문으로 모신다느니 뭐 김계리 전 변호사를 또 뭐 복당시키는 논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정책 비전도 그냥 다 덮여버려요. 안타까운 대목이죠. 외연확장도 좀 필요하고 절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잖아요. 예. 이 점은 좀 긍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번 역시 총리까지 하면서 그래도 민주당의 맥맥을 잘 이어온 그런 유명 정치인이 사실상 우리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대단한 이거는 큰 결심이고 변화죠. 그러니까 이 결심과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적으로는 여전히 윤석열 이미지와 윤석열 측근들이 지난번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들 이제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이 그냥 뭐 어떤 조직적으로 그걸 반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김문수 후보를 당선을 위해서는 우리 당이 지금 그런 변화의 노력에서 그런 덫을 자꾸 해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아니 친한계 의원들은 뭐 선거운동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네.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전히 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내일까지 이제 여론조사 끝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깜깜이 들어갑니다. 깜깜이로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쭉 다 보면 알 거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차 태고 뽀 태고 이런 구실 저런 구실 해가지고 자꾸 선거운동 참여 안 하고 뭐 자꾸 엇박자 내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않도 어려운 후보를 위해서라도 좀 이해를 해줘야죠. 근데. 어젯밤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도 비공개로 만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만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인 뭐 좀 지원 요청을 했죠. 해서 이제 한덕수 후보의 그런 한덕수 후보의 뭐 그런 영입의 목적이라는 것은 합리적 중도 그러니까 예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비록 뭐 한덕수 전 대행을 갖다 후보로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덕수 뭐 전 대행의 그런 소구력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정 안정이라든지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김문수가 안정적인 후보로 국민들이 참 이번 조기 대선처럼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 자신의 어떤 성정도 문제지만은 지금 그 과도한 입법 권력이 그냥 절제되지 않고 행사되니까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다 의결된 재판중지법이라든지 대법관 정원법이라든지 또 대법관 자격을 갖다가 또 풀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김어준 방송인 같은 사람도 말 시킨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일본은 철회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험하고 여기에 더군다나 그 과도한 입법 권력 앞으로 민주당 중심의 그 입법 권력이 3년을 더 가요. 상당히 3년 풀로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 5년짜리까지 엎어져 버리면 대한민국은 완전 이제 총통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 총통제 국가의 총독이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즉 입법 행정에다가 사법까지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보십시오. 유력 후보가 되니까 그냥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지만은 결국은 고법에서 재판 기일을 대선 길 이후로 연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고 이제 제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보수 우파 진영 뭐 국민들도 계시지만은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조기 선거 치를 거다. 그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재명 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없던 일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이 일주일 후에 지고 나서 뭐 그때 가서 자정 노력하고 그러니까 뭐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데 그때 가서 저승을 알면 뭘 아냐고. 지금 저승 가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처절하게 쳐서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읽히게 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성적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야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이미지 그걸로 가지고 그냥 어떤 그 결과를 갖다 우리가 이준석하고 뭐 단일화만 하면 될 것처럼 비춰진 그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죠. 제가 대표님하고 지금 매주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토로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네, 이제 일주일밖에 네. 안 남았는데 네. 이 한금 같은 시간 이제 오늘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오늘 3차 뭐 이 TV 토론에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그 관계 이런 걸 지난 일요일 날 의미 있는 변화를 했어요. 당헌 당규를 고쳐서라도 앞으로 우리 당이 집권 당이 사당화되는 걸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절대 공천권에 관여할 수 없게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후보 본인이 29, 30 사전 투표일 날 자신도 사전 투표하겠다. 이런 게 이제 변화입니다. 이걸 이제 올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올 정치 분야 토론에서 직설적으로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그냥 보여주라 이거예요. 옛날에 그냥 80년대 그때 김문수로 돌아가 달라는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 8시부터 MBC에서 방송이 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